네, 토마스 옹입니다. 자, 이제는 실전회로 설계를 한번 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회로, 하드웨어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실습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또 고치고 하면서 실력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런 실력을 좀 기르시려면 기초 실무 과정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실무 전자회로 설계 과정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실전회로 이해 과정 들으시고 실전회로 설계 과정을 들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이 회로 입력은 두 가지 입력이 있습니다. 이쪽이 A고 이쪽이 B라고 하는 버튼인데요. 전제 조건은 스위칭 회로고 A, B 버튼을 모두 누르지 않으면 버저가 울리지 않는다. 이 버튼이 A고 이쪽이 버튼이 B죠. 그러다가 버튼 둘 중에 하나만 누르면 버저가 울리는 회로를 설계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회로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력은 무엇이고 출력이 무엇인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입력이 A가 있고 B가 있고 출력이 버저인데 버튼이 눌러지면 이쪽 상태가 로가 되고 이쪽이 눌러지면 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두 개가 로로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눌러지거나 두 개가 눌러지지 않거나 두 개가 눌러지지 않는 경우에만 버저가 울리지 않고 나머지 경우에는 버저가 다 울려야 된다. 자, 그러면 입력 두 개가 하이일 때 출력이 0이 되는 거는 논리회로를 공부하셨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난드가 되는 거죠. 자, 난드 회로를 트랜지스터 두 개로 사용해서 설계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가 정상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부품의 용량을 어느 정도로 선정하면 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쪽에 입력 A와 B를 한번 붙여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버튼이 눌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5V 전기가 전압이 들어가서 여기가 5V고 여기가 5V가 됩니다. 당연히 이 트랜지스터의 PNPTR의 베이스 이미터 간에는 0V가 되죠. 이유는 이쪽에 R2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5V 그대로 공중에 붕 떠 있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 이것도 5V가 됩니다. 따라서 트랜지스터에서 베이스와 이미터 간에 걸리는 전압이 0.6V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TR은 오프가 됩니다. 이쪽의 전압은 0V, 0V가 되고 여기도 0V가 되니까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돼서 버저가 울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력이 두 개가 개방이 되는 조건에서는 입력 개방은 하이라고 본다고 이전 강의에서 많이 알려드렸죠. 로직 회로에서는 오픈을 하이라고 보고요. 쇼트를 로라고 봅니다. 단락을 로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이일 때는 버저가 울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조건은 현재 만족이 됐다. 맞죠? 자, 이제 반대로 가겠습니다. 반대로 A나 B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로 단락시켜 본다, 이런 거죠. 자, 그라운드로 단락시켜 봤을 때 먼저 A를 한번 단락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전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맞죠? 자, 전위가 여기가 5V라고 했으니까 여기 걸린 전위는 4.4V가 되겠죠. B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B도 만약에 눌러지면 여기도 4.4V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A만 눌러지는 거라고 지금 가정했으니까 A가 눌러지면 TR 베이스의 전압은 4.4V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소신호 TR에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1mA 이상의 전류가 흘러야 한다는 것은 이전 강의에서 여러 번 알려드린 바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B 전류를 대충 1mA 이상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저항 R2를 구하면 R2는 5V 빼기 0.6에 1mA니까 4.4k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은 4.4kg 이하면 됩니다. 4.4kg 이하라는 것은 뭐 3.9kg도 되고 또 3.3kg도 되고 뭐 2.2kg도 되고 1kg도 되고 이제 이런 식이 된다, 이거죠. 4.4kg 이하의 저항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저항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옴 이렇게 하면 IB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잖아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IB 전류가 증가하면 이 전원에 흐르는 전류가 많이 낭비가 되니까 저항을 너무 작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추천한다면 저항은 1kΩ에서부터 4.4kΩ 정도의 저항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도 마찬가지로 1kΩ에서 4.4kΩ까지 있는 저항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자, 일단 ETR이 이제 베이스 전류가 흘러갔으니까 ON이 되겠죠. ON이 되면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에는 0.2V 정도의 드롭이 걸리니까 전압이 4.8V의 전압이 걸리게 되고요. VF 통행세 0.6V를 줘야 되니까 그것을 주고 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4.2V가 됩니다. 자, 4.2V가 된 상태에서 마찬가지 Q3가 ON이 되겠죠. 이때 흐를 수 있는 전류 IB도 대충 1mA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최소 1mA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저항 알파를 구하면 4.2V 빼기 0.6의 1mA니까요. 저항값은 3.6kΩ 이하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알파 저항도 이것 대응 알파 저항도 1kΩ에서부터 3.6kΩ 정도 중에서 적정한 것을 골라 쓰시면 이 트랜지스터가 정확하게 ON이 되는데 문제가 없고 버저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돼서 버저가 울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요 조건이 되겠죠. 입력 A가 로우인 경우에 버저가 운다. 자, 반대로 이제 거꾸로 이쪽은 이제 개방을 하고 이쪽을 누른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Q2가 ON이 되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와 B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눌러진다고 하면 A 쪽에 TRQ1이 흐르는 전류, Q2가 흐르는 전류가 합산이 돼서 이쪽 베이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R1과 R3 저항값은 얼마로 하는 게 좋으냐. 사실 R1하고 R3 저항은 트랜지스터 이 Q1과 Q2가 오프를 시키기 위한 Q1, Q2를 오프시키기 위한 풀업 저항이죠. 풀업 저항입니다. 자, 풀업 저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 버튼이 눌러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기 걸린 전압이 5V가 되고 5V가 되는 그런 목적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은 풀업 저항이니까 굳이 전류가 많이 안 눌러도 되죠. 그래서 10kH에서부터 100kH 정도 중에서 적정한 것을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버튼을 두 개를 중에서 하나만 눌러도 버튼 두 개 중에 하나만 눌러도 버저가 B 하고 울게 되는 그러한 난드 게이트 로직 회로가 구현이 된 겁니다.